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네, 어서오세요. 네. 최영규님도 어서오시고요. 루팡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우상향 고고님, 롱다리님, 레몬트님, 그리고 여기 10억을 향해서님도 어서오시고요. 장부자님, 1257, 8687님도 어서오시고요. 행복한 여인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신신님하고 네, 그 다음에 비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이죠, 그죠? 네, 한 주를 마감하는 이제 그 금요일인데 어떻게 오늘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수가 조금 흔들었죠, 그죠? 뭐 코스피 지수는 소폭 플러스로 끝났지만 코스닥은 오늘 좀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래서 오늘 글쎄 이번 주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를 쳐다보면 별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주 내내. 그런데 코스닥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개별주 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제목에도 써놨지만 이제 수시로 바뀌는 이제 급등주 패턴도 알려드릴 거고요. 이걸 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왜냐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번 주 초에 뭐 남성이라든가 서한 같은 종목들 있죠.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어제 오늘 보니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그 급등 패턴이 좀 바뀌어서 그걸 좀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가 왜 이렇게 특히 코스닥이 저렇게 하락을 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린 다음에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는지 요거까지 얘기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에서 길면 4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진행을 하고 마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네,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금요일날은 좀 많이 안 들어오시죠, 그죠? 그래도 네, 들어오신 분들 위에서 준비했으니까 쭉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기선의 올림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한구루의 소나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대박이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은 이제 좀 뭐 증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코스닥, 이 코스닥 지수를 보지 마시고 누굴 보셔야 되느냐? 코스피를 보세요. 원래 코스피를 보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 21선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어요. 큰 급락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급등도 없었지만요. 그죠? 조용했어요. 거래량도 그냥 일반적이었고요. 그쵸? 큰 문제 없었고,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보시면 더 쉽죠. 그냥 괜찮아요. 네. 6만원대 이제 회복하고 한번 가볼까? 뭐 이제 그런 느낌? 그죠?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큰 저기 부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똑같아요.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얘기 나오는데 크게 폭락하는 데도 없고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대선 앞두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들 많이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막 하락하니까 속상하시죠. 아니 내가 돈 좀 벌어보려고 큰맘 먹고 주식을 샀는데 하필이면 그쵸? 내가 주식을 샀더니 하필이면 코스닥 지수가 막 하락하면서 그죠? 이렇게 말이죠. 네. 쭉 흘러내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짓눌렀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얘기해드렸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좀 흔들릴 거라고. 언제요? 언제 얘기했을까요? 저는 바이오주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저도 전문가지만 제가 이제 방송할 때 그 얘기하기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첫 번째 지수예요. 전 지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종목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지수 얘기 뭐 백날에서 뭐합니까? 중요한 건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데 그죠? 네. 근데 이제 지수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네, 바이오주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바이오주를 몰라서 그게 아니라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제 입에서 지수 얘기를 많이 할 때는 뭐냐면 지수가 폭락할 거니까 뭐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때 제가 그때 지수 얘기를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 얘기를 또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을 때도 얘기하지만 바이오주가 과열됐거나 아니면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할 것 같을 때 그때 바이오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물리지 마시라고. 아무튼 제가 제일 얘기하기 싫어하는 두 가지가 지수랑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주 얘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죠. 뭘 갖고 얘기했죠? 자, 지수가 왜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왜 저렇게 하락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얘기 다 했던 거예요. 우리 정의원들한테는 셀트리온 같은 이제 바이오주들을 8월달에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급락하기 전에 급락하고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를 먼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방에서는 이런 데서 얘기를 좀 했죠. 이런데 왜요? 추세를 이탈했으니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죠?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이 하락하면 바이오한테 전체 바이오에 영향을 주고 바이오가 하락하게 되면 코스닥이 하락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코스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알고 하시라고. 그렇죠? 네. 알고 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지만 비관론자들보다 어디가 떨어질 거라는 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조정을 받을 건지 오히려 그런 걸 더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과열된 거를 잘 짚어낼 수 있거든요. 과열된 지점. 근데 아무튼 이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하락할 때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조심하시라고. 그 당시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게 여기에서 시간에서 급등했었거든요. 아 예, 여기 이수연님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잠깐 시간에서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그랬거든요. 올라와도 큰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시간에서 막 그때 셀트리온 제약이었을 거예요. 그때 막 그 상한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방송할 때 어떤 분이 아니 시간에서 급등했는데 왜 셀트리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느냐? 시간에도 안 보고 방송하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다 보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시간에서 아무리 급등을 해도 나중에 우리 현단한테 그랬지만
시간에서 급등을 아무리 해도 이거 회복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등 조금 나오다가 여기 21선 있죠? 21선에 걸려서 떨어지죠. 그리고 하나 같이 얘기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셀트리온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나아 보이긴 하지만 별반 다를 거 없을 거다. 그리고 여기도 박스권을 이렇게 걸었었죠. 이렇게 걸어놓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때 했던 얘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여기 주린이 분들 돌아계신 분들은 제가 차트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네. 차트를 제가 되게 좀 쉽게 가르쳐 드려요. 네. 제가 다시 하거든요. 네. 쉽게 가르쳐 드려요. 네. 공부 많이 했거든요. 네. 원래 공부 좀 많이 하면 좀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를 하락했죠. 그죠? 이탈했잖아요. 이탈할 때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안으로 못 들어가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실제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지죠. 나가 떨어질 때는 전저점, 여기 직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즉 조정이 이제 시작된 거죠. 단기 조정이건 뭐 중기 조정이건 장기 조정이건 조정이 시작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어지간하면 바이오 말고 딴 거 하시라고. 이제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왜 8월달, 9월달에 10월달에 바이오주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했었는지 이해되시죠? 자꾸 입을 떼잖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이제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죠? 네. 차트 되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 얘기하면서, 그렇죠? 자,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일이 있을 텐데 만사 제쳐두고 방송을 들으시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차트는 되게 쉬워요. 쉬운데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면요, 요 파란색이 61선, 빨간색이 21선이거든요. 주가가 여기를 통통통통 이러면서 타고 올라가요. 가끔씩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너지기도 하지만 잽싸게 끌어올려서 통통통통통통 이러면서 가요. 네. 기분 좋을 때 이제 평상시에는 21선 위를 타고 올라가다가 힘들면 61선까지 잠깐 내려올 때도 있긴 있죠. 하지만 대부분 통통통통 이러면서 갑니다. 어떻게 통통통통 뛰냐면 배드민턴 다 쳐보셨죠? 배드민턴은 위에다가 배드민턴 공 딱 올려놓고 살짝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이 통통통통 하면서 튀죠? 그죠? 네. 그 느낌으로 주가가 21선이나 61선을 타고서 통통통통통통 뛰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건 상승을 시작했을 때 얘기고, 네. 조정을 시작하면 차트가 뒤집어져요. 어떻게 해요? 21선이 엄청나게 두꺼운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저기 나이 한 50 넘으신 분들 아실 텐데 밍크 이블이라고 아세요 혹시? 밍크 이블? 밍크 이블 아시는 분 20대 30대 분들은 모르실 수 있고, 네. 한 50대 이상은 아실걸요? 옛날에 그 빨간 밍크 이블, 네. 아세요? 아시면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아시는 분 있죠, 그죠? 밍크 이블 모르세요? 네. 저만 알고 있나요? 빨간 밍크 이블 옛날에, 네. 그죠? 네. 그 모르시면은 쳐보시면 돼요. 네. 빨간 밍크 이블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거기다가 물을 잔뜩 이제 그 빨간 밍크 이블에다가 모르시면 저기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네네, 두꺼운 거죠. 네. 되게 무겁거든요 그거. 근데 거기다가 그 밍크 이불을 물에다가 흠뻑 적신 거를 있죠.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거 한번 빨아봤거든요. 제 총각 때. 네. 그래서 그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대학원 때 자취를 해가지고 총각 때 그걸 한번 빨아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되게 무겁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물먹은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는 기분? 그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이평선이 조정을 시작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평선 밑에 깔려가지고 계속 이제 버벅됩니다. 반등 나오면 21선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대충 어딘지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조정이 이제 시작된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의를 드린 거예요. 바이오주 좋아하지 마라. 셀트리온이랑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했다고 또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 뭐 단기 낙폭과대를 노리고 들어가지 마셔라. 차트 성교는 것 같고 대응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겁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 나올 기대감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주의를 드린 거예요. 물리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료연들 방송할 때는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분들 누적 수익을 제 추천주를 가지고 그 수익을 누적 수익을 크게 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무방에서는 종목 추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여러분들 안 물리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니까요. 저녁 방송 계속 들으시면 안 물려요. 실제로 그래 안 물려요. 네. 자율주행차도 제 얘기 들었으면 아마 안 물리셨을 거예요.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것도. 네. 자, 아무튼 우리나라 바이오주를 대표하는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계속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바이오주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바이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도 영향을 주겠죠. 코스닥 대형주들한테. 코스닥 대형주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바이오주를 고점에서 매수한 특히 우리 이제 주린이 분들, 네,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신 주린이 분들 있죠. 그분들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렇죠? 손실이 이제 20%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겠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그 차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차트를 왜 보시는 줄 아세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 매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것도 있지만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차트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뭐 EPS, 뭐 퍼, 그죠? BPS, 뭐 ROE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니면 그 기업의 부채 비율, 유보율, 네. 그런 거에는 개인들의 심리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기업의 뭐 주당 순이익을 보면서 아 개인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주린이 분들이 마음고생하고 있구나. 뭐 그 기업의 BPS, 순자산 가치 이런 거 보면서 아 세력들이 매집을 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력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어떻게 하냐고요. 개인들이 마음이 불안하구나 아니면 과열돼 있구나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차트 보고 하는 거예요. 차트 분석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물 타려고 차트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몰빵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무방에서는 저녁 방송에서 하는 게 뭐예요? 자꾸 개인들 인간지표 심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차트를 띄워놓고 계속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요만큼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빠진 거는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하락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이 얘기 여기 무방에서 한번 했었나요? 잠깐만요. 자 이거 종목 잘 보이시면 3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네. 요즘에 자꾸 제가 번호를 찍으라고 좀 해요. 잘 보이세요 이거?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인데 잘 보이시죠? 자, 우리 정회원들한테는 제가 7월달, 8월달에 이 얘기해드렸어요. 미국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많이 급등했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대표적인 그 미국 제약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이 언제부터 하락을 했어요? 7월달부터 8월달에 막 급락하고 있었고 9월달도 하락하고 있었어요. 이거 딱 보면 견적 나오지 않나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될 건지. 7월달부터 이미 이러고 있었다고요. 화이자 아시죠? 화이자도 8월달에 하락하고 지금 크게 뭐 주가가 힘을 못 써요. 미국의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도주가 바이오가 아니었어요. 모더나 있죠.
8월달, 9월달에 하락하고 지금 크게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건 안 빠지고 있죠. 버티고는 있는데 주도주가 아니라고요.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아니었다고요. 나스닥 지수가 잘 보시면 8월달, 7월달, 8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에도 반등 나왔죠. 이때 바이오주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미국의 바이오주가 올라가서 나스닥이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미국의 기술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IT와 BT. IT는 뭐 다 아시는 거고요.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그거 아닙니까? BT가 아니었다고요. IT였지.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미국의 바이오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구나. 테슬라는 고점놀이하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죠. 바이오는 안 되겠네. 바이오가 안 가면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힘이 좀 빠지겠죠. 당연히 미국 주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게 안 가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별 힘을 못 쓰겠구나. 그러면 코스닥 대형주를 하는 것보다 코스닥 바이오주라든지 코스닥 대형주를 하는 것보다 누가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쪽에 들어가서 매집을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소외주.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이오주가 못 가게 생겼으니까 바이오 때문에 바이오주가 가는 동안 치여서 못 갔었던 그런 소외주들을 저희 방에서 공략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외주에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바이오주들은 하락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이오주가 완전히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완전히 안 끝났어요. 식사 맛있게 하시면 맨 끝에 디저트 나오죠? 네. 디저트는 아직 남았어요. 바이오주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두머리급들은 하락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죠. 뭐예요? 메디톡신 메디톡신 급락하고 있고요. 뭐 허가 취소받고 헬릭스미서 어디 투자했는데 뭐 잘못돼가지고 막 거기 막 하한가 맞고 막 옛날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갔던 5위 안에 들어갔던 기업들이거든요.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위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엉망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돼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코스닥 지수인 거예요. 어제 유튜브에 누가 지수가 계속 하락하네요 그러길래 제가 채팅 금지시켜 버렸어요. 저는 채팅창에 그런 걸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다른 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아유 그래 내일도 힘들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제 그런 걸 쓰길래 뭐 나쁜 분 같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채팅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분은 다른 분들 영향받을까 봐. 저는 그 정도로 이제 회원들 심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하고 계신 주린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저희 회원들처럼 3개월 전부터 미리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셀트리온 대충 어떻게 될지 알고 대비했으니까 별로 우리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고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천년만년 계속 빠질까요? 천만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시가총액 코스피의 시가총액 3위, 4위까지 올라갔었던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대기업이 무슨 개별주 하락하듯이 뭐 이렇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느 자리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고 하락하다가 옆으로 약간 돌리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등을 하면 처음에는 뜨겁죠. 근데 가면 갈수록 식잖아요. 맞죠? 처음에 급등할 때 얼마나 뜨거워요. 거래 터지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확 늘고 그죠? 언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죠? 증권사에서도 분석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거래 줄어들고 관심 떨어지고 수급 빠지고 재미없죠. 그렇죠? 미국의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이 점점 빠지잖아요. 거래 없고 실적을 되게 좋게 발표했는데 움직이지도 않죠. 아 죄송합니다. 모더나군요. 네. 테슬라 차트랑 똑같아가지고 헷갈렸네. 테슬라요. 점점 힘이 없죠. 거래도 줄어들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급락했을 때도 똑같아요. 처음에 급락할 때는 아프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파동 길이가 작아져요.
시간 조금 지나면 나중에 뭐 진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해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안 줘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도 한때란 얘기예요. 처음에만 아프지 그 다음부터는 안 아파요. 여기만 잘 이겨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 결론은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하락을 해서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줬고, 그게 개인들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더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게 코스닥 지수에 반영이 됐다. 하지만 그 바이오가 끝났냐? 안 끝났어요. 아직 디저트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지금은 급락을 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이것도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약효가 떨어집니다. 네, 그때 되면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요, 지수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왜요?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 바이오주들이 처음에 지금 강하게 하락하죠. 공기가 길죠. 요것만 참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 잘 견뎌내셔야 돼요. 요것만 이겨내면 그 다음은 쉬워요. 왜요?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 바이오니까 조정을 시작한 종목을 들어가서 반등 먹으실래요? 아니면 조정을 다 끝내고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좀 크게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개인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목을 맵니다. 여기서 물렸으면 그만 사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물타고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끝을 봐야 되는 건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셨으면 이제 끝을 보세요. 그냥 네? 한눈 팔지 마시고. 근데 종목은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끝을 보려. 그거는 결혼 생활에서만 하시고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끝을 보리라. 그건 괜찮잖아요. 그죠? 내가 한 여자와 끝을 보리라. 그죠?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종목에서 끝을 보리라. 그러지 마세요. 불필요한 행동이니까. 물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리셨으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셔야 되냐면, 시간의 종목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오늘 방송을 30분에서 40분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소외주들이 아무튼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급등 패턴 바뀐 거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자, 남성 있죠? 요거하고 시간에 얘기해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남성을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저희 방에서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팔았다. 근데 이 당시에 급등주 패턴이 뭐였냐면 상한가가 하나 나오고, 그죠? 자, 이게 소외주였는데 앞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놨다가, 박스권을 왜 만들었냐면요, 남들 갈 때 못 갔었기 때문에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나서 그냥 추가 상승 한두 번 나오고 그냥 끝나더라. 그쵸?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 3일 그렇게 부흥 떠 있다가 떨어지더라 그랬죠. 남성도 그랬고, 서원도 그랬고, 그죠? 그 앞에 갔었던 새우글로벌 이런 거 보면은 상한가 하나 나오고 그냥 조금 떠 있다가 떨어지더라 그랬잖아요. 그쵸? 요즘에 종목들이 다 이렇게 된다. 아니면 태양광, 그린유들 관련주 중에 SDN, 그쵸? 상한가 하나 나오고 추가 상승 하루 이틀 나온 다음에 떨어지고, 그쵸? 아니면 신성 ENG 보시고요. 되게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죠? 상한가 하나 주고 2, 3일 떠 있다가 이렇게 누르거나 떨어지죠. 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제 저희만 보유 종목이라고 했었던 거 상한가 들어온 거 있죠? 우리 기술 투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추가 급등 안 나오고 그냥 장대 음봉으로 끝나버립니다. 마이너스 10%짜리. 아침에 추가 상승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그대로 꽂아버렸어요.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보유 종목이라고 어제 오픈했던 게 CJ 시푸드죠. 공개 안 했으면 얘기 안 했을 텐데
공개했으니까. TJ 푸드. 어제 장중에 최대 22% 급등했고요. 끝날 때는 15%에서 끝났는데요.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추가 상승 없고 그대로 그냥 음봉으로 끝냈어요. 마이너스 16%짜리로. 거래는 전날 대비 한 절반 좀 안 되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웃었습니다. 네. 저 이런 거 보면 웃어요. 네. 왜 웃는 줄 아세요? 알거든요. 이런 거 왜 나오는지.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이고 형님들도 좀 너무하시네. 그대로 갖다 찔러버렸어요. 오늘 이런 음봉들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유 종목을 지금 다 노출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났어요. 이 얘기 왜 해드리냐고요? 네. 더 심한 거 보여드릴까요? 누리텔레콤.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끝난 걸까요? 궁금하시죠? 앞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유 종목 아니라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났어요. 왜 이럴까요? 이 친구들.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것도 어제 얘기했었죠? 이건 그나마 낫죠. 아래 꼴 달아놨으니까. 그죠? 이건 그나마 준수하게 끝났어요. 근데 우리 기술 투자가 어제 우두머리였는데 우두머리가 이렇게 끝났어요. 급등주 그 상승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남성이나 서한 같은 스타일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정신을 집중하시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솔직히 이건 어려운 차트가 아니에요. 네. 저 이거 이제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회원들한테 잘됐다 이런 거나 좀 많이 가르쳐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어요. 실제 보유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수익도 챙겨놓긴 했는데 회원들한테 이런 거 좀 얘기 좀 많이 해드려야지 이제 그러고 있어요. 왜요? 아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도 이런 게 꽤 나올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나오면 대부분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음봉이 강하게 세게 나오면 속이는 음봉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걸 좀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네. 아무튼 무방에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틀 전에 남성이나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또 이 눌림목 패턴은 자주 바뀝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급등 전에 이런 패턴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급등하고 나서 이 눌림목이 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패턴이. 네. 사람으로 따지면 반팔 입었다가 긴팔 입었다가 잠바 입었다가 반팔 입었다가 긴팔 입었다가 잠바 입었다가 계속 옷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그러는 것처럼요. 네. 그렇게 바뀌어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요거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은 요 스타일이 아니고 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스타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의 걸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화면 잘 보이시면 3번 한번 찍어주세요. 잘 보이시죠? 여기 누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잘 보이시죠? 네네. 자, 시간에서 자 급등한 걸 좀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시간의 상한가 간 거 보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있죠? 이렇게 볼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트렉스 뭐예요? 더 미동 거래량 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간 것도 있고 좀 상승한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맨스도 코디엠은 아니고 그죠? 로맨스 말고 라닉스를 보는 게 아닙니다. 라닉스라든지 텔레칩스, 모트렉스, 더 미동 네, 이런 종목들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게 뭐냐면 이게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트를 잘 보시면 다시 보세요. 자, 오른쪽엔 차트, 왼쪽엔 이걸로 해서 보시죠. 자율주행으로 급등했다가 테슬라에서 딱 그거 발표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락 좀 하고 있다가 더 떨어졌죠.
제로 소멸. 테슬라에서 그 완전 자율주행 뭐 그거 발표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발표 앞두고 고점 찍고 한 일주일 전에 내려오다가 발표하고 나니까 더 떨어지죠. 주린이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테슬라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주린이 분들. 네. 원래 이래요. 원래 그렇다고. 원래 뭐 발표하면 하락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간다고 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제일 유명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평창올림픽. 평창올림픽 딱 따자마자 바로 급락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응? 원래 그래요. 귓속에 귀에 쏙 집어넣으세요. 원래 그렇다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 밤새 유튜브 뒤져보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승질내실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속지 마시라고요. 응? 원래 그렇다니까요. 아 진짜 원래 그래요. 잠자리왕님. 원래 그래요. 한 10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조심하셔야 돼요. 주린이 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볼게요. 주린이 분들이 멍청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 네.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예요. 경험이 부족해서. 네. 경험이 부족하실 때는요. 그냥 열심히 배우시면 되는데 이왕에 배우시는 거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세요. 주식은 잘못 배우면 뭐예요? 기타 같은 거는 잘못 배우면 손에 굳은 살만 더 배기거든요. 그쵸? 저도 기타를 좀 쳐봤는데 독학을 해봤는데 잘못 치면은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겨요. 그럼 나중에 기타 칠 때 되게 편해요. 그런 거는 좀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면 굳은 살이 배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버신 돈이 사라져요. 돈이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시간에서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불량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2012년 10월 말 11월 초에요. 근데 날짜까지 기억하죠? 2012년 10월 15일 이후 10월 말 11월 초였는데 왜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대선주들이 10월 15일 날이 고점이었어. 그때 그 전후가 종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4,000원짜리 4,000원까지 갔었어요. 예를 들면 300원짜리가 300원짜리가 몇 배 갔더라? 한 50배 간 것도 있었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하는데 막 급락하고 있었어요. 급락하는데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하한가를 가요. 근데 시간에서 또 상한가 가요. 근데 그 다음날 장 열리면 또 하한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에 의해서 급등하면서 급락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라고요. 이게 왜 재료가 뭐냐면 한국, 영국 자율주행 산업 콘퍼런스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개최 예정 소식에 시간에 의해서 급등했대요. 좀 그래요. 낙폭에 따라 반등은 나올 자리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생 푼돈 벌고 싶으시면 낙폭에 따른 반등 노리시면 돼요. 근데 나는 푼돈 벌려고 주식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노후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낙폭에 따른 반등이 아니라 눌림목을 공략하세요. 평생 피곤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단기 매매만 하세요. 근데 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고 싶다 그러시면 단기 매매 많이 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가 나쁜 건 아닌데 단기 매매만 하면 나중에 거기서 버신 돈으로 병원비 내고도 아마 병원비 내고 끝날 겁니다. 돈을 그렇게 못 벌지만 설령 벌어도 병원비 내고 끝나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것도. 편안하게 버셔서 편안하게 쓰고 싶으시면 눌림목, 단기보다는 스윙. 지금 스윙이 딱 좋아요. 단기 매매 조금씩 하시면서 스윙하세요. 그러면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습니다. 왜 이게 정신건강에 좋은지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시간에서 이런 거 급등했는데 그냥 저는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에서 급등했으니까 내일 사보라고 막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죠? 거꾸로 얘기하죠. 그죠? 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더 미동. 더 미동 이게 앞에서 많이 갔던 거거든요. 자율주행 관련주로 상한가 나왔었어요. 그게 끝이었지만. 근데 여기에서 시간에서 3% 올라왔대요. 원래 반등 나올 자리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 있는 종목을 찾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면 그 용기의 10분의 1만 쓰셔도 여기 있는 거 살 수 있어요. 종목이 필요하시면 들어오세요. 네. 얼마든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모트렉스 이것도 자율주행이었죠. 시간에서 4%, 4.7% 급등했대요. 하지 마세요. 왜요? 여기가 악성 매물대거든요. 저번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내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잘 보시라고. 바로 머리 위에 두께 한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매물대거든요. 악성 매물대. 테슬라에서 발표할 거 뻔히 알고 사람들이 매수 많이 한 자리. 악성 매물대예요. 얼마나 벌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피곤한 매매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죠. 물리지 마세요. 물리시면 안 돼요. 주식으로 이제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안 물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말에 자, 뭐 하시면 되냐면 주말에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어디 놀러 갔다 오세요. 응? 주식 그만 보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쉬셔야 돼요. 그래야지 월요일부터 또 싸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에서 자율주행차 급등했는데 내가 월요일날 들어가 볼까? 아니요. 자율주행 말고 그냥 딴 거 하세요. 딴 거 할 거 많아요. 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월달부터 빠르면 10월달부터 대선주들 움직일 거라고. 대선주들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였잖아요. KNM. 차라리 이런 거 사가지고 하셨으면 30%짜리 수익 났어요. 응? 윤석열 움직일 거라 했잖아요. 이런 거 했으면 대충 10에서 15%짜리 먹었겠네요. 그쵸? 덕성 이런 거 샀으면 더 좋았고. 덕성 우 빗맞아도 그죠? 오늘 이게 몇 퍼센트 급등했습니까? 18%. 바닥에 있는 거 하세요. 이제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거. 응? 다 알려드려도 왜 자꾸 딴 데 가서 그러세요? 이것만 갔겠어요? 다른 대선주들도 많이 갔죠. 그쵸? 근데 이거 말고 앞으로 뭐가 많이 간다고요? 정책주 많이 갈 거라니까요. 오늘 급등했었던 누리플랜, 몽린 시스템 그런 것들 있죠? 코콤, 누리플랜 이런 것들 뭔지 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분 딱 됐네요. 네. 뭘까요? 네. 이 얘기하면 또 9시 넘어가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대선주 얘기할 때 그때 하도록 하죠. 네. 네. 정준우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필명주 바꾸세요. 네. 정준우 고독사가 뭐예요? 네. 네? 고독사가 뭡니까? 살벌하게. 네. 필명주 바꾸세요. 네.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더 힘내서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는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선주 어떤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죠? 이런 것들 또 얘기해 보자고요. 아셨죠? 주말에는 뉴스 그만 보시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또 월요일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